涙が溢れるのは君が가면라이더 고스트는 스토리를 보자면 단순한 정의와 권선징악의 구도를 다루는 것과는 다르다. 가면라이더 시리즈 사상 최초로 애절한 감정을 가지고 싸우는 히어로다. 또한 소년과 청년, 그 사이의 나이인 주인공의 성장을 그림과 동시에 싸울 때마다 자신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큰 사명을 떠안고 남겨진 시간 사이에서 갈등하는 히어로를 테마로 다루고 있다. 불가사의하고 판타지적인 세계관을 채용하면서 고스트라는 소재라서 가능한 애절한 감동을 맛볼 수 있게 함으로써 어린이는 물론 어른도 즐길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작은 고스트, 안구이라는 상당히 독특한 모티브를 채용했다. 본작의 가면라이더들은 영웅의 비기를 손에 넣는다라든지 위인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개념을 통해 미야모토 무사시, 아이작 뉴턴, 토머스 에디슨 등 여러 영웅 위인의 이념과 싱크로하여 입수하는 아이템 고스트 아이콘으로 변신하여 세계의 영웅이나 위인의 능력을 무기로 싸운다. 본작의 PD인 타카하시 카즈히로는 인터뷰에서 이처럼 귀신, 유령을 모티브로 한 작품 콘셉트는 시리즈 최초의 작품인 초대 가면라이더가 초기에는 기괴한 액션을 강조했던 것에 대한 원점 회귀를 지향한 것으로, 눈이라는 요소도 가면라이더 1호와 가면라이더 2호의 변신 벨트인 타이푼의 형상이 눈을 닮은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데이트한 요게 애니메이션의 인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있다. 기믹과 디자인 면에서는 심플함을 추구하는 한편 가면라이더의 디자인에는 파카라는 의상이 중요한 모티브로 적용되었으며 외장을 바꿔 폼 체인지를 한다는 묘사는 가면라이더 가이무를 참고했다고 한다. 호불호는 갈려도 큰 비판은 없었던 헤이세이 기중에서 유일하게 망작 취급을 받고 있으며 아예 더 나아가서 헤이세이 라이더의 흑역사로 평가받는다. 다만 엉망진창인 본편과 다르게 외전들은 전부 수준급 완성도를 지녔다는 호평을 받았고, 추후에 멋들어진 디자인이나 재밌는 완구, 기믹 등 여러 외적 요소들도 재평가를 받아서 현재는 본편 빼고 완벽한 작품으로 요약되고 있다. 다만 메인이 되는 본편의 완성도가 매우 좋지 않은 건 결과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지라 망작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할 것이다. 이후 레이와 라이더인 가면라이더 제로원, 리바이스가 처참한 평가를 받고 끝나면서 본의 아니게 재평가를 받았다. 물론 그 재평가란 것도 저들은 누군가들의 개입으로 인해 완성도와 별개의 악평이 더 컸지만 이쪽은 그냥 순수하게 완성도로만 망했다 라는 조롱에 더 가까워서 긍정적인 의미는 절대 아니다. 반응이 워낙 나빠서인지 근래의 가면라이더 시리즈 중에서 가장 인기가 났다. 작품이 한창 방영 중이던 2016년에 특차의 갤러리에서는 슈퍼전대 시리즈와 울트라맨 시리즈, 레전드 히어로 3국전 또는 쇼와 리메이크인 가면라이더 아마존즈의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고스트 는 거의 언급이 없는 참상을 볼 수 있었다. 때문에 작품 인기 투표가 열리면 그 가면라이더 히비키보다도 한참 아래인 안정된 꼴찌에 자리를 도맡아 하고 있다. 최근 2021년 인기 투표에서도 혼자서 25위 안에 들지 못한 위험을 뽐내는 중, 본작의 악평으로 인해서 메인 각본을 담당했던 후쿠다 타쿠로는 팬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가 씌워졌으나 이후 세이버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이미지와 인지도 둘 다 호전되었다.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는 첫 공개 당시에는 기대되면서도 우려하는 반응이 있었으나 방영 이후에는 모든 걱정을 전부 날려버릴 만큼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줘 헤이세이 라이더 최고의 명작 중 하나가 되었다. TV판이 45화로 완결나며 깔끔한 엔딩을 보여주었으나 지금까지의 에그제이드 특유의 충격적인 전개나 통수에 익숙해져서 너무 무난하여 심심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허나 이는 극장판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2로 엔딩 전평가이며 나중에 나온 V시네마도 강력한 반전을 선보여 호평받았다. 확실한 점은 전작과 달리 용두삼이 결말이 아니라 본작은 대중에게 호평받은 깔끔한 결말이라는 것. 이후의 가면라이더 시리즈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품인데 이 작품 이후에 모든 가면라이더 시리즈에서 다크라이더가 괴인보다도 비중이 대폭 늘어나고 최종 보스 자리까지 차지하기 시작했으며 4호 라이더나 5호 라이더를 포함해 본편에서 9명 이상의 라이더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OST나 BGM 역시 EDM 장르의 비중이 늘어났다. 가면라이더 빌드는 방영 전에는 빌드의 에그제이드 44화와 극장판 선행 등장 탓에 개연성에 관한 우려가 많았으나 방영 이후부터는 전작을 이은 명작이라는 평을 받으면서 인기를 얻었고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입문작으로 추천이 이뤄지기도 한다. 전쟁을 다룬 작품답게 스토리와 분위기는 역대 헤이세이 2기 중에서도 가이무, 에그제이드와 함께 어둡고 암울하다. 특히 잔혹함은 가이무와 쌍벽을 이룰 수준인데 처음부터 꽤나 무겁고 비극적인 에피소드로 편성되더니 가면 갈수록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가는 내용으로 충격적인 전개를 보여준다. 그나마 작중 등장인물들의 소소한 만담과 드립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어린이 시청자 대상 히어로물이라고 하기엔 절망적인 묘사가 상당히 노골적인 편인데 이는 뒤로 갈수록 더 심해지며 오죽하면 시청자들이 47화를 본 이후의 감상은 난 유우키가 아니라 빌드를 보고 있단 말이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는 가면라이더의 정체성인 싸우는 히어로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인간이 변이한 괴물 스매시, 그리고 자신의 폭주로 괴인이 된 인간을 정화하지 못하고 아예 소멸시켜버린 센토에게 찾아오는 트라우마,
트라우마까지. 히어로로서 싸우는 것이 단순히 정의를 수호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감, 그로 인해 가면라이더로 변신하는 히어로들의 심리적 압박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보여준다. 배우들의 연기도 호평받는데 주연들 대부분이 신인이 아닌 경력이 있는 배우들이라 후우가 아마존즈, 블랙선과 더불어 가면라이더 시리즈를 통틀어서도 배우들이 상당한 연기력을 발휘한 작품이다. 뛰어난 연기로 작중 분위기에 대한 시청자들의 몰입도가 뛰어나며 연출 역시 화려해 여러가지 명장면을 남기기도 했다.